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삼성 SDI고요. 제가 지난 연휴죠. 이번 연휴 때 SDI 영상을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당분간은 종목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, 그러니까 뭐 SDI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정도 업로드 하는 거를 목표로 좀 찍으려고 해요.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, 또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의 하락을 좀 버텼다라고 하면 이제부터가 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봐야겠죠. 또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일정상으로도 그렇고요.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좀 같이 한번 짚어보고, 일단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어요. 지금 LG화학이 오늘 같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걸로 장중에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, LG화학은 보합 정도까지 좀 밀리긴 했네요. 근데 두 개가 지금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. LG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약간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하거든요. 그리고 약세 흐름을 보일 때도 좀 같이 밀렸고,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2차전지를 메인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시장이었고,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고,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2차전지 심리가 코스닥,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이런 쪽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SDI는 사실 포지션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진 않아요. 약간은 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이고, 이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2차전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받는 주목도만큼은 시장 내에서 그렇게 이목을 끌지는 못하고 있죠. 약간 좀 심심해요. 주가도 심심하고, 뭐 밀릴 때도 그냥 밀려도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, 또 반등이 나와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는 크지 못하고 시가총액도 좀 많이 밀렸고요. 그래서 뭐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만 볼 때 딱 요 구간이거든요. 지금 47만원, 뭐 48만원, 뭐 어디가 저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. 결국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그냥 되게 뻔해요. 그냥 반등 나오거나 이 가격 이탈해가지고 밑으로 그냥 꼬라박거나,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지금 거의 한 2달 동안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낙폭 자체가 이게 몇 프로죠? 다른 애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, 그냥 보수적으로 70만원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, 그쵸? 마이너스 30%예요. 여기 상한가가 나와도 회복이 안 되는 가격까지 온 거거든요. 근데 대형주가 진짜 뭐 한 40%, 50%의 낙폭을 중간에 반등 없이 원웨이로 끌고 간다? 뭐 LG 생활건강? 뭐 이런 종목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니면 예전에 화장품주가 중국이랑 사이 안 좋아가지고 밀릴 때. 근데 그때는 그만한 명확한 좀 이렇게 근거가 있잖아요. 이유가 있고. 누구나 다, 그치, 지금은 반등이 나오기 힘든 게 맞지.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처럼 어떤 실적에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사실 예상치를 뭐 엄청나게 벗어나는 실적이 뭐 이렇게 컨센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, 그쵸? 최근에 확실히 그 목표가를 낮추는,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 리포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추는 게 대부분 이제 매도 리포트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매수가를 낮추는, 목표가를 낮추는, 그러니까 매도가죠. 목표가를 낮추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긴 해요.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, 또 실적이 확실히 이전 분기보다는 안 좋은 게 맞고, 근데 대부분 다 3분기의 실적을 이미 올해 초부터 저점 구간일 거다.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도 올해 이제 초에 아마 이번 연도에 실적의 어떤 최악 구간은 언제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9월, 10월 이때를 기업인들이 직접 말했습니다. 그리고 시장도 대체적으로 9월, 10월 3분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6개월을 선행한다, 그런 관점으로 이제 1분기 때 반등이 나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실적이 뭐 그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주가를 끌어내린다?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.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2차전지를 저는 찍어 눌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?
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것들 다 뻔해요. 그리고 오히려 2차전지보다 다른 업종들이 실적에 더 민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유독 2차전지만 가지고 반등 없이 주가를 밑바닥까지 다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거.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왜냐? 지금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은 2차전지로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.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어쨌든 시장을 뭐 반등을 주던 지수를 끌어올려 주던 2차전지를 건들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죠.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, 개인 투자자들이 빠글빠글한 종목을 올려주는 거.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안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이전에 에코프로가 막 올라가고 할 때, 이 정도로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주가를 올려준다고? 이런 생각을 몇 번 하긴 했지만,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.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을 때 나와주는 중대형주 혹은 수급주의 전형적인 움직임. 지금 에코프로도 오늘 가격 라인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라인을 밀어버렸고, 포홀도 그렇고,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도 가격 라인을 굉장히 많이 밀었고요. 여기에서 주가가 또 밀린다? 이거는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. 진짜 냉정하게. 기술적으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여기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뭘 분석하고 이게 왜 밀렸는지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주식 관점으로는 맞지 않고 그냥 끝났다. 혹은 이거는 답이 없다. 이거는 다음을 기약해야 된다. 혹은 내가 주식으로 뭔가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,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주가 라인을 잡아준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그냥 좀 뻔한 움직임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진짜 뻔한 움직임은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 게 뻔하다라고 해야겠지만, 지금 어떤 물가나 혹은 뭐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사이클에 있던 건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쳤어요. 이거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, 뭐 주가 이미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반등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 거죠. 누가 먼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고, 누가 반등폭을 세게 가져가고,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, 만약에 가격 라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소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 확률보다는 지금 가격 라인에서 대체적으로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오늘 SDI도 뭔가 업종에 크게 상관없이 괜찮은 좀 방어라고 해야겠죠. 이게 윗꼬리, 그러니까 오전에 올려놓고 뒷구간에 원웨이 하방 시작이 나오잖아요.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이 앞의 움직임은 이거를 알고 미리 올리는 겁니다. 더 빼면 안 되기 때문에.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중대형주들이 많거든요. 이 시장이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어차피 본인들 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SDI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도 알아요. 그러니까 장 초반에 반짝 딱 하면은 가격 라인 위로 쭉 올리고 시장 툼에 원웨이 하방 딱 맞는다? 결국 시가 라인이나 의미 있는 가격대 혹은 그런 라운드백의 가격을 맞추잖아요. 49만원이라고. 뭐 물론 뭐 48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반등 턴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우리가 목요일, 금요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내일이랑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흐름까지는 조금 더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도 뭔가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,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SDI 주주분들도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인고의 시간을 버텼지만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.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. 여기에서 내가 지금 중간에 뭐 대응을 못했네, 혹은 이게 뭐 말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것들도 다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이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뻔한 사이클이 나올지 혹은 계속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약세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이 정도에서는 반등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